이번 시간에는 마이너스 통장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볼까 해요. 일정 자격을 갖추면 이제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라고 은행 같은 데서 연락이 올 수도 있고, 아니면 꼭 연락이 안 오더라도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어 놓으면 아무래도 그 한도만큼 자유롭게 자금을 쓸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생기니까 사회생활을 시작하면서 많이들 만드는 경우가 많죠. 특히 회계사분들 같은 경우에는 회계사 시험 합격을 하면은 제1금융권, 시중은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한 곳을 골라서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 수 있게 됩니다. 자, 마이너스 통장이라는 게 뭐냐면 제 통장을 하나 만들어 주죠. 마이너스 통장 이렇게 써있진 않지만 모바일로 만드는 경우에는 통장을 굳이 안 만들어 주겠고, 모바일이 됐든 오프라인으로 통장을 만들어 주든 크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고, 보통은 오프라인으로 만들어 주죠. 왜냐하면은 이것저것 내야 할 서류들이 있기 때문에 은행에 방문을 해서 이런저런 서류를 갖다 내고 마이너스 통장을 대부분 회계사분들은 만들게 될 거예요. 특정 한도가 있어요. 보통 5천이 될 수도 있고 1억이 될 수도 있고, 그 한도 이내에서 자유롭게 자기가 원하는 만큼 금액을 뽑아서 쓰는 개념이죠. 이를테면 한도가 5천이다 5천만 원이면 그 금액 이내에서 자유롭게 현금을 뽑아 쓰든, 아니면 신용카드 결제 계좌로 그걸 걸어 놓으면은 신용카드 자기가 얼마를 썼으면은 그 계좌에서 결제 대금만큼 빠져나가는 이런 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회계사 시험 합격자들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 전문직 대출 대상에 포함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전문직 대출 대상은 흔히 의대생, 한의대생, 약학대생, 수의학과생, 로스쿨생, 공무원, 변호사, 회계사, 변리사, 세무사, 노무사, 계리사 등, 그만큼 회계사라는 직업이 최소한 은행에서는 전문직으로 인정을 받고 있다 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럼 이 마이너스 통장을 뚫어서 보통 어디에 쓰는가? 주로 쓰는 데들을 보통 보면은 첫 번째는 이제 주거비, 보통 이제 지방에서 오신 분들 같은 경우는 서울에 집을 마련해야 되니까 서울에 이제 방을 얻으면서 보증금 내고, 그리고 월세로도 어느 정도 부담해야 될 금액들이 있을 텐데, 그 금액에 충당하기 위해서 마이너스 통장을 쓰는 경우들이 있고, 두 번째로는 이제 투자 목적으로도 많이 운용을 하시죠. 영끌 그런 거의 일환으로 영혼까지 끌어모은다, 요새 그런 표현 많이 쓰죠. 그래서 그런 시드머니를 마련해가지고 이거를 이제 부동산이라든지 주식 이런 것에 투자를 하는 거죠. 수익률은 자기 하기 나름이겠죠. 자, 세 번째는 이제 차량, 자동차에 쓰시는 분들도 있어요. 차를 뽑는 거죠. 사회 초년생이다 보니까 중고차 구입하시는 분들도 있고, 중고차 구입하시는 분들은 대략 한 3년에서 5년 정도 타다가 이제 결혼하면은 바꾸겠다 이런 생각으로 많이들 중고차를 사시는 것 같고, 아니면 조금 더 여력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신차를 구입하는데 마이너스 통장을 쓰시는 분들도 있죠. 그래서 보통 보면은 주로 이 세 가지 목적으로 많이들 쓰는 것 같아요. 지방에서 오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주거비, 두 번째는 이제 부동산, 주식 등에 투자하려고 쓰고, 세 번째는 이제 차 뽑으려고 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조심해야 할 점 몇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이자가 생각보다 세다. 별 생각 없이 쓰다가는 잔액이 팍팍 늘어날 수 있어요. 한도가 다 차지 않는 한 이자가 원금에 계속해서 붙어서 가산되는 그런 형태예요. 복리계산의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한도 5천짜리인데 1,000 정도를 내가 쓰고 있다. 한 달 쓰면 대충 이자가 한 3, 4만 원 정도 발생을 할 텐데, 그러면은 안 갚았다라고 하면 원금이 그 다음 달에는 이자 계산 대상이 되는 원금이 1,000만 원이 아니라 1,004만 원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그래서 이자가 원금에 얹혀져서 다음 달에는 그 늘어난 원금에 대해서 이자가 계산되니까 이자가 계속해서 늘어나겠죠. 전혀 값질 난다라고 하면은. 그래서 이자 계산이 원금 그냥 1,000만 원 그게 아니라 다음 달에는 불어난 원금, 이자가 가산된 그 원금 1,003만 원 또는 1,004만 원이 되겠죠. 그런 식으로 그 불어난 이자가 포함된 그 금액에 대해서 다음 달 이자가 계산되는 방식이다 보니까 필 받아가지고 이것저것 지르고, 특히 사회 초년생일 때는 이것저것 또 살 게 많잖아요. 양복 지르고 구두 지르고 한턱 여기저기서 한턱 내고, 이러다 보면은 생각보다 이 빚이라는 게 되게 금방 늘어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좀 조심해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마이너스 통장을 뚫어서 자금을 굴리는데 내가 이 돈을 1년 이상 갚을 계획이 없고 특별히 여윳돈이 생길 것 같지 않다. 이러면은 마이너스 대출, 마이너스 통장 대출 대신에 일시 고정 대출을 받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왜냐? 은행 입장에서는 마이너스 계좌를 하나 터주고 어떤 좀 상대적으로 낮은 금액, 짜잘한 금액에 대해서 이자를 받는 것보다 보다 큰 금액인 일시 고정 대출을 해주고, 그 큰 금액에 대해서 이자를 받는 게 은행 입장에서는 더 남죠. 그 금액에 대해서 이자를 받는 게 은행 입장에서는 훨씬 더 남는 장사죠. 그래서 은행 입장에서 더 큰 일시 대출을 했을 때 은행 입장에서 훨씬 더 큰 수익이 기대가 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일시 고정 대출에 대해서 이자율을 할인해주는 그런 유인이 있어요. 그래서 똑같은 돈, 예를 들어서 5천을 내가 어디다가 묻어놓고 안 볼 거다, 장기 투자를 할 거다 라고 생각하면은 굳이 마이너스 통장에서 그 돈을 끌어와가지고 비싼 이자를 내면서 자금을 운용할 필요 없이 그냥 일시 대출을 받아가지고 큰 금액에 대한 어떤 보다 싼 이자를 내는 게 더 유리할 수 있다라는 점. 그리고 세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게 마이너스 통장이 만기가 1년마다 도래하는 게 보통이에요. 그래서 만기가 도래했을 때 은행을 갈아탈 수가 있어요. 꼭 만기를 연장해야 되는 건 아니고 이걸 이제 대환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은행 용어로는 한마디로 금리가 이자가 더 싼 은행으로 갈아탄다, 이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자가 싼 은행으로 옮길 수도 있지만 어떤 대환에 따른 중도 해지 수수료라든지 어떤 신규로 새 은행에서 신규로 계좌를 트는 거기 때문에 이에 따른 수수료 같은 것들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죠. 그리고 기존의 것도 1년밖에 뭐 안 됐기 때문에 중도 해지를 수수료를 내야 된다, 뭐 이런 게 정말 안 좋은 경우는 있을 수도 있고 없는 게 일반적이지만 뭐 그런 어떤 수수료, 뭐 복병같이 그런 수수료가 숨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금리 인하, 이자가 이제 좀 저렴해지게 됨에 따른 그런 이자 절감분, 금리 인하분에 따른 이자 절감분이 대환으로 인한 어떤 수수료 부담분을 초과하는지, 이자를 세이브하는 게 더 많아야 이자 세이브하는 부분이 있을 테고, 그리고 새로 거래일 틈에 따라서 발생하는 그런 수수료가 있을 텐데 이자를 절감하는 금액이 더 커야만 은행을 갈아타는 실익이 있겠죠. 그런 부분들을 점검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마이너스 통장 관련해서는 좀 조심해야 할 점, 저도 뭐 예전에 쓴 적이 있었는데 이게 생각보다 정말 많이 불어나더라고요. 생각했던 거 이상으로 뽑아 쓰고 거기에 이자가 얹어지고 또 뽑아 쓰고, 그러니까 이자 부담은 계속 커지고 이러다 보니까 생각했던 것보다 정말 팍팍 늘어나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조심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조심해야 할 점 나름 또 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 이자가 생각보다 세고 원금이, 이자가 원금에 이제 가산되는 그런 형태다 보니까 통장 잔액이 생각했던 것보다 정말 빨리 불어날 수 있다. 두 번째, 좀 장기적으로 자금을 운용해야 할 때 1년 이상 뭐 갚을 계획이 없고 특별한 어떤 그런 여윳돈이 생길 것 같지가 않다. 그러면은 마이너스 통장 대신에 뭐 일시 고정대출을 받는 게 나을 수도 있다. 자, 세 번째는 뭐냐면은 만기가 도래했을 때 다른 은행으로 갈아타는 게 이자를 더 절감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지 않은가, 그리고 이자를 절감한 것이 추가로 부담하게 될 수수료를 초과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점검을 해보시는 게 좋겠죠. 자, 그래서 마이너스 통장 뭐 가급적이면 안 쓰는 게 좋긴 한데 어쩔 수 없거나 아니면은 좀 현명한 좋은 투자처가 있어서 투자를 해야 할 때도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통장을 쓰시게 된다면은 이런 부분들을 잘 감안하셔서 운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번 내용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다음 시간에도 또 재밌고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